윤석열의 TV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TV 광고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꽤 나오는데 그 TV 광고는 이제 저작권 문제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 TV 광고에 등장하는 것 중에 그 세 명의 지원자가 등장을 해요. 요 장면, 요 장면. 근데 이 장면 전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관이 여성이 2명, 남성이 1명이 나와 일단 그 앞 장면에. 그리고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여성분을 이렇게 가운데 있는 청년이 옆에 있는 여성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너무 활짝 웃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보이겠죠. 여성을 활짝 웃고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남성은 인상 쓰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키편하면 떨어진 거예요. 면접에서. 그래서 소원표를 뜯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대남들의 여성 혐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게 공식 대선 후보의 동영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면접관도 여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여초 면접이었고 면접에서 보니까 여자가 면접이 더 많은데 내 옆에 있는 면접 보는 애가 웃고 있어. 그런데 푸나님은 이제 이 면접표를 떼버리는 게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맨 문맥상으로 보면은 면접이 끝나자마자 알 수는 없잖아요. 발표는 나중에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억측해서 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오해하고 뜯어버린 거죠. 뭐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그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해하고 마음대로 그냥 뜯고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뻔뻔한 거죠. 최근에 그 김성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그 유죄 확정됐잖아요. 뭐 결국에는 그 집행유예 선고가 났지만 결국에는 그 부정청탁한 거 그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런 당에서 저런 광고를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권성동은 또 안 그렇습니까? 그 장면을 패러디한 저게 하나 있었네 보니까. 무너진 공정과 상식. 여자는 김성태 딸이고 옆에는 곽상도 아들인데 진짜 저게 정확한 거죠. 자, 근데 그 공식 광고, TV 광고예요, 그게. TV 광고를 패러디한 여러분들 그 새날 그 채널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 씨가 가짜 이력으로 지원을 했는데 국민대가 면접도 안 보고 임용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열망을 잘 알기에 반드시 해저 시급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다 철폐해 나가도록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앱을 깔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 기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기호 2번 윤석열. 아이고. 반사, 이 양반아. 진짜 저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구두 신고 다리 올리고 있는 저 사진은 꼭 한 장씩 저장하고 다니면서 저 사진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누구 지지하니 말고 이 사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이 사진을 알아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저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 정치 컨텐츠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한 장씩 저장해 두고 다니십시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공식 대선 후보의 갈라치기. 2대남이라고 하면 20대 남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20대 여자는 뭐. 근데 실제로 2대남은 사실 1배 기준이라고 보고 일부는 거기에 선동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공정하다 내로남불이다 그 선동으로 사실상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2대남이 몇 말이냐라고 나타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대남은 일부다, 일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 예. 지금 실제로 그 여성 외모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소리 여기에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현수막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지금 잘못됐다. 요게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이분들이신데 실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대남 다 그렇지 않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면요. 예. 대표적으로 한 집안이 갈라져요. 그렇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왜 그걸 갈라치기를 해?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건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저 용어를 그냥 그대로 받아 써버리는 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MZ세대가 있잖아요. MZ세대는 당사자들은 자기가 MZ세대인지 몰라요. 그 어른들이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지 자기라고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이대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룹 지어서 묶어놓고 싶은 어떤 특정 그룹들을 이대남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밖에 없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일베 논란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20대 남성들이 일베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20대 남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일베에 가입해서 그렇게 분탕질 치고 노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그 인간적으로 그냥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부끄러워하고. 이대남 논란도 마찬가지죠. 왜 20대 남자가 여성을 혐오하는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돼야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정치가 지향해야 될 그런 지점인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여자, 30대 여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또 찍는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고. 이대남을 위한 정책만을 할까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이대남이라고 하는 인터넷상의 커뮤니티에 세력화된 집단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렇죠. 왜 그 이대녀라고 하는 그룹들은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치 관심, 무관심하니까. 그러니까 일베 부류를 끌어와서 선거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동영상이나 광고에 보면 실제로는 이용당하는 사람은 완전 을들이고 얘네들은 갑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할 건 다 취한 상태로 그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알바비나 던져주는 형태.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올렸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냐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는 없앨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집행하고 있었던 정책은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하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든 결국엔 그 정책은 집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간판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그 만들어졌던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채워두고 더 해야 된다면은 더 크게 키워가지고 여성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가족, 젠더, 양성평등 조금 더 큰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이대남이라는 실체도 없는 어떤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해가지고 없애라니까 없애겠다. 그러니까 댓글 달리니까 내가 잘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 거라니까요. 일부는 지지층 와서 욕먹는 경우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저번에 무슨 여성들 채널에 갔다고 난리 났었잖아. 예. 시리얼. 예. 그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로 막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지지율하고 상관도 없었어요. 일베도 가고 거기도 가고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치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일부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엄청 버럭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가는 길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신남성 연대랑도 연대를 같이 하면서 계속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댓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 윤석열 캠프의 메시지 팀 아까 말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를 썼다던 그 비서관이 불법 촬영 호텔에서 불법 촬영으로 바로 연행된 것처럼 오늘 또 하나 터져서 우리가 왜 오프닝 때
마차님 왜 이렇게 신나는 게 있으세요라고 질문이 많았던 이유가 이제 이야기해도 되나요? 윤석열 캠프 법률 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여성 직원 성폭행 의혹으로 지금 오늘 속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프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인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계속해서 이 캠프에서 터지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죠. 야, 진짜 야, 깜빵에서 캠프를 차려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권성동 진짜. 보좌관, 저쪽에는 보좌관들 중에 일베들이 꽤 들어간 거지. 쉽게 표현하면. 아, 근데 이런 보도가 크게 되겠어요? 지금 선거철이라고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런 짓 했다면 어떻게 돼? 그 댓글이 막 한 20개 언론사가 막 포털에 띄울 거야. 글자 그대로 전직 보좌관이 그래도 지금 뉴스에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민주당 같으면. 근데 지금 현직 법률자문위원? 야, 이제 대단합니다. 그 동네. 그러니까 저쪽 진짜. 보좌관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보면 돼. 그 자기들 뭐 정권이나 진영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막.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하고 문제는 언론들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 그 이야기는 이따가 또 뒤에 기레기 이야기할 때 좀 할게요.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얘기하는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구분하기 매우 힘듭니다. 이거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남의 감정에 대해서는 좀 무감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그 행위의 결과로 범죄까지 가면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범죄까지 가지 않으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네.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거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거다. 논란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면 양쪽에 다 걸쳐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라고 논쟁하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답을 좀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윤석열 타고난 친구도 있어. 그리고 어떤 성향을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근데 또 맞고 자란 것 때문이라면 소시오패스 성향도 좀 있는 거예요. 덜 맞은 것 같다는. 그거 있잖아. 그 심리학, 아니,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 성향은 전체 인구 중에 한 2%쯤 된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 사이코패스라고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사이코패스를 가장 부추기는 요소가 뭐냐면 어린 시절의 학대예요, 학대. 그 학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뭐 전두엽 등을 분석해가지고 알아내는 학자가 봤더니 본인이 사이코패스 성향이었다. 이게 대부분 물려받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직업적으로 권한이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없던 사이코패스 성향이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성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가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은 이유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인과의 공감력이 커지면 그러니까 경영에 어떤 경제적인 그 판단을 할 때 불리해지니까 자꾸 그런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을 하게 돼서 이제 고난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시오패스 경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굳이 딱 어느 쪽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데 사이코패스 하면 뭔가 이렇게 정신적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랑 구분하기 애매해서 통칭적으로 둘 합쳐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도라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야, 저 새끼 무식해가지고 소시오패스를 사이코패스라고 말한다고 계속 그것만 댓글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랬어요. 자, 의도를 아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